안녕하세요. 차기호수와 문제풀이 17번째 시간. 오늘은 여러분과 도체의 전위에 대한 문제를 하나 풀겠습니다. 여기 도체가 있는데 먼저 도체구가 있습니다. 가운데 도체구의 반지름은 A인데 중심이 같고 도체구 바깥에 도체 껍질이, 구 껍질이 있습니다. 그 껍질의 안쪽 반지름은 B고 바깥쪽 반지름은 C가 되겠어요. 그랬을 때 이 문제 어떻게 된 거냐면 먼저 안쪽에 있는 도체를 접지를 시켰습니다. 접지는 영어로는 그라운디드죠. 지구와 연결시켰다. 땅과 연결시켰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전위만 0으로 만들었다. 지금 안쪽 도체의 전위가 0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위가 0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지구로부터 전화가 오기도 하고 전화가 나가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아무튼 전위가 0이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깥쪽 도체에다가 전하 Q를 대전시켰어요. 라지 Q를 대전시켰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바깥쪽 도체에다가 전하 Q만 대전을 시키면 안쪽 도체의 전위는 0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접지시킨 도선을 통해서 전하 Q, 스몰 q가 이렇게 대전되는데 이 대전되는 게 얼마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대전이 되면 또 어떻게 되냐? 그러면 도체, 바깥쪽 도체 껍질의 도체 내부의 전기장은 0이어야 되기 때문에 가우스 법칙에 의해서 바깥쪽 도체구 껍질의 안쪽 표면에 전하 마이너스 Q가 또 분포됩니다. 자, 이렇게 안쪽 표면에 마이너스 Q가 분포되면 원래 바깥쪽 도체에는 전하 라지 Q가 분포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때 그 바깥쪽 도체의 전하가 라지 Q이기 위해서 바깥쪽 도체에는 전하가 얼마가 분포가 되냐면 라지 Q 더하기 스몰 q가 분포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조건이냐면 요 세 개의 전하 분포 가장 안쪽에 Q,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에 마이너스 Q, 그 다음에 또 가장 바깥에 라지 Q 더하기 Q, 요 세 개의 전하 분포가 가운데 있는 도체에 만드는 전위가 0이 되도록 스몰 q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바깥쪽 도체의 전위를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초가 되는 것들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전위하고 전기장은 긴밀한 관계가 있죠. 전기장은 뭡니까? 일렉트릭 필드라고도 하고 벡터장이죠. 벡터장이란 공간의 위치가 독립변수인 벡터 함수를 벡터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전위는 영어로는 스칼라 포텐셜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포텐셜 그리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 푸사이 R, 이건 스칼라 필드, 스칼라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전기장과 전위 사이에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위를 가지고 전기장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미분을 하는데 벡터가 되게 미분하는 게 바로 뭡니까? 그레디언트죠. 그래서 전위에 그레디언트를 취해서 마이너스 부를 붙일 것 같으면 전기장이 됩니다. 그리고 전기장에서부터 전위를 구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선적분을 합니다. 선적분을 하는데 이렇게 선적분을 해서 마이너스 부를 붙이면 이제 전위가 되는데 가장 간단한 경우 한번 보면 균일한 전기장이 있다면 여기 X축 방향으로 크기와 방향이 같은 그런 균일한 전기장이 있다고 하겠어요. X축 방향을 향한다. 그러면 전위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이걸 적분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마이너스 E0 X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X가 커질수록 전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낮아지죠. 우리가 중력장과 중력 포텐셜과 비슷합니다. 중력장이 아래를 향하죠. 그러면 아래로 나갈수록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죠. 이것처럼 전기장이 오른쪽을 향하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전위가 더 낮아진다. 물체는 양전하는 전위가 낮은 쪽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전위를 전기장을 적분해서 구할 때, 선적분해서 구할 때, 우리 적분을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전위 이렇게 있는데, 이거 구할 때 여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RS라고 하는 요 밑에 있었죠. 요걸 갖다가 기준점, 스칼라 포텐셜의 기준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기준점은 뭘 의미하냐면, 요 점이 바로 스칼라 포텐셜이 전위가 0인 점으로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어디든지 스칼라 포텐셜은 0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칼라 포텐셜 0인점. 그러면 이 전위는 기준점은 어떻게 정하냐면 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정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편리하게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장이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이 기준점을 정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점전의 경우에는 어디를
그 기준점으로 정하면 좋냐면 무한대를 기준점으로 정하면 좋습니다. 사실은 전하가 유한한 영역에 분포되면 전부 다 그때는 전위의 기준점을 무한대로 정하는 게 편리하다. 그래서 우리 전자기하학에서 스칼라 포텐셜 전위의 기준점은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전부 다 무한대가 기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어떤 경우만 다르냐면 아까 얘기했죠. 균일한 전기장 이런 경우에는 아무데나 기준점을 정하더라도 똑같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체를 다루고 있는데 도체는 아주 중요한 성질이 있습니다. 도체 내부에 전기장이 있으면 그 안에 자유전자가 바로 움직입니다. 전류가 흐릅니다. 그리고 이 전류 흐르는 것이 멈추면 이 도체가 회로를 이루지 않으면 그러면 조금 있다가 바로 전류 흐르는 게 멈춥니다. 자유전자들이 분포하는데 어떻게 분포하냐면 도체 내부의 전기장이 0이 되도록 분포됩니다. 전기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자유전자가 움직이겠죠. 안 움직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부가 전기장이 전부 0이어야지 됩니다. 어디만 빼놓고 바로 표면만 빼놓고 그래서 전하들이 전부 표면으로 간다. 그래서 도체에 전하가 대전되어 있으면 그 도체에 대전된 전하들은 전부 어디로 가냐면 표면에 분포됩니다. 근데 도체에 전하가 전혀 없는데 이 도체를 전기장 속에다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전자들이 움직여가지고 재배치를 해서 여기에 한쪽은 플러스 전하, 다른 쪽은 마이너스 전하가 유도됩니다. 물론 이것도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0이 되게 이렇게 분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풀려고 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더 간단한 경우, 그냥 도체 9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도체 9에 전하 Q가 대전돼 있을 때 이때 전위를 구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먼저 전기장을 먼저 구하는데 우리 전기장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이때 전하 Q가 있다면 이 전하 Q는 어디에다 분포돼요? 도체 표면에 구 표면에 다 분포되는데 어떻게 분포돼요? 균일하게 분포됩니다. 만약에 균일하지 않으면 전기장이 여기저기 생깁니다. 그래서 도체 내부에 전기장이 전부 0이 되게 되려면 균일하게 분포돼야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가우스 법칙으로부터 금방 이 도체구 안쪽과 바깥쪽에 전기장을 구할 수가 있는데 바깥쪽에서는 이 전체 전하가 전부 중심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전기장이 생기죠. 그래서 라지 R이 도체구의 반지름일 때 라지 R보다 더 큰 그 R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4파 입실련 제곱분의 Q R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중심에 라지 Q인 점전하가 있을 때 전기장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R이 도체구의 내부에서는 어떻게 되냐? 그럼 이때는 이게 바로 도체 내부죠. 도체 내부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전기장 0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전 공간에서 전기장을 알 것 같으면 전위는 어떻게 구해요? 기준점에서부터 내가 알려고 하는 전위까지 선적분을 하면 됐죠. 그래서 여기에 라지 R보다 큰 외부에서는 어떻게 하냐? 기준점을 어디에 잡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무한대 잡는 게 편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한대에서부터 R까지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R 제곱분의 1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R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무한대 대입하면 0이니까 이 전위는 뭐가 되냐면 그냥 4파 입실론 제곱분의 1 R분의 Q, 스몰 R분의 Q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그 내부에서는 어떻게 되냐? 내부에서는 전기장이 0이죠. 그래서 어떤 전위하고 다 똑같아지냐면 바로 구 표면에서의 전위하고 똑같아지는데 구 표면에서의 전위는 뭐가 됩니까? 4파 입실론 제곱분의 1하고 라지 R분의 Q죠. 그래서 도체 구에 전하 Q가 대전돼 있으면 그 도체 구의 모든 곳에서의 전위는 4파 입실론 제곱분의 1하고 라지 R분의 Q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체가 아니라고 했어요. 도체가 아니고 구 표면에 전하 Q가 균일하게 분포되면 어떨까? 자, 그런 경우도 전하 분포는 똑같이 생겼죠. 도체 구 표면에 분포된 것과 똑같죠. 이럴 때는 전하 분포가 똑같으면 거기서 만들어지는 전이나 전기장도 똑같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총전하 Q가 반지름이 라지 R인 구 표면에게 균일하게 분포되면 우리 전기장과 전위가 라지 R보다 더 큰
그 구 바깥에서는 어떻게 돼요? 네, Q가 중심에 있을 때와 같은 4파 입실론 제곱분의 Q R제곱분의 1 이게 되죠. 그러면 전위는 어떻게 돼요? 요거 한번 적분한 거니까 4파 입실론 제곱분의 1 R분의 Q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 내부에서는 어떻게 돼요? 표면까지 합해서 그 내부에서는 전기장이 0이고 그 다음에 전위는 전부 다 똑같죠. 4파 입실론 제곱분의 1 그 다음에 라지 R분의 Q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아니까 이걸 이용해서 우리 문제를 바로 풀 수가 있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문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바깥쪽 도체의 전위를 구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풀려면 안쪽 도체의 전위도 구해서 그게 0과 같다고 하는 것을 놔가지고 스몰 q 안쪽 도체에 대전되는 전하를 구해야 되겠죠. 그럼 먼저 바깥쪽 도체 굽껍질의 전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쉽죠. 반지름 분에 대전된 전하면 되죠. 그래서 4파 입실론 제곱은 1하고 반지름이 뭐였어요? C였죠. 대전된 전하가 뭐예요? 라지 Q 더하기 Q, 스몰 Q죠. 자, 그래서 4파 입실론 제곱은 1, C분의 라지 Q 더하기 스몰 Q. 이게 바로 바깥쪽 도체의 전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나중에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 여기 C분의 Q를 이렇게 잡아 뽑아봤어요. 자, 그러면 안쪽 도체 구의 전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쪽 구의 도체 전위는 세 개의 분포, 전하 분포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가장 바깥쪽 구에 만드는 것은 C분의 Q 더하기 Q고, 그 다음 거는 전하가 마이너스 Q고 반지름 B죠. 그러니까 B분의 마이너스 Q 하면 되고, 그 다음 거는 뭐가 돼요? A분의 Q죠. 요거 세 개를 다 더하는 것이 안쪽 도체의 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정리한 게 뭐와 같아야지 돼요? 0과 같아야 되죠. 이게 0과 같으려면 가로 안이 0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 안이 0이 되면 여기에 Q, 라지 Q분의 스몰 Q가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C 더하기 BC분의 AB가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라지 Q분의 스몰 Q에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대입을 하면 여기다 이렇게 대입했습니다. 요 대입한 자리 이렇게 대입했어요. 그래서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했더니 뭐가 되냐면 요게 되겠어요. 그래서 스몰 Q를 여기서 이제 소거를 했으니까 우리 마지막 결과 답을 구했습니다. 그 답은 바깥쪽 도체의 전위는 4파 입실론 제곱분의 Q하고서 여기 AB-AC 더하기 BC분의 B-A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을 구했는데, 자, 이렇게 바로 전위를 더하는 거 말고 우리 전기장을 구해서 바로 구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어요. 그래서 전기장에서 전위를 구하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세 영역에서 전기장 할 것 같으면 가장 바깥쪽 C보다 R이 더 큰 이런 데서는 어떻게 됩니까? E3는 4파 입실론 제곱분의 Q 더하기 Q 어때요? 그 내부의 총전하가 라지 Q 더하기 스몰 Q죠. 그러니까 Q 더하기 Q하고 R 제곱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리고 반지름이 B에서부터 C 사이는 어떻게 돼요? 그건 도체니까 전기장이 0이죠. 그 다음에 반지름이 A에서 B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전하가 스몰 Q밖에 없죠. 그래서 4파 입실론 제곱분의 Q하고 R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장을 기준점 무한대에서부터 쭉 적분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위를 구하는데, 우리 바깥쪽 도체 굽껍질의 전위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무엇만 필요합니까? E3만 필요하죠. E3를 무한대에서부터 C까지 이렇게 적분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분을 했더니 요거 나오는데, 이건 바로 무엇과 같습니까? 우리 앞에서 구한 것과 똑같죠. 그리고 이제 안쪽 도체, 바깥쪽 도체의 굽껍질이 이렇게 됐다면 안쪽 도체의 굽껍질은 3번 적분을 해야 됩니다. 무한대에서부터 C까지 적분하고, 그건 E3를 적분해야 되죠. 그 다음에 C에서부터 B까지는 E2를 적분하고, 그 다음에 B에서부터 A까지는 E1을 적분하는데, 우리 여기에 이제 E3는 이렇게 되고 E2는 0이죠. 그 다음에 E1은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걸 적분해서 구하면 이거 답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전위 3가지를 더한 앞에서 구한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이것을 0이라고 놓고 구하면 우리 바깥쪽 도체의 전위를 아까 결과와 같이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것처럼 도체의 전위는 전기장을 먼저 구하고 거기서부터 선적분을 통해서 전위를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어떤 전하 분포의 전위를 먼저 알 것 같으면 전하 분포들이 여러 개 중첩되어 있는 경우에 각각 전하 분포의 전위들을 다 더해서 구하는 방법, 이 2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오늘 도체의 전위 문제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번 차교수 문제풀이 또 재미있는 문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